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이 정진상, 우리가 대장동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 이것이 뇌관인데 이것을 슬슬 모두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저들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대장동을 그저 깔아뭉개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다고 언론들은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 정진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재명의 가장 핵심이자 그 중에서도 오른팔, 경기도 정책실장, 또 지금 캠프, 아주 중요한 정진상은 오른팔입니다. 오른팔 중에 오른팔입니다. 이재명의 오른팔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진상이 대장동 문서도 결재하고 또 성남개발공사 그 초대 이사장 사장을 물러나라고 사퇴를 종용하고 거기에 관여한 의혹이 있고, 또 유동규하고 마지막에 전화를 통화해서 논란이 좀 있는데, 이 법조계에서는 왜 이 핵심인 정진상을 소환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재명 수사로 가는 길목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상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가 내년 2월에 끝나는데 검찰이 개점 휴업 들어가서 수사 마무리하려고 하나라고 지금 법조계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복심으로 꼽히는 바로 정진상, 현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로 이 개발로 그 로비라든가 또는 특혜 의혹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되는 사람인데 아직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 공문서에 최소 8차례 이상 결재 서명하고, 또 사퇴 종용을 받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녹취록에도 8번 이름이 언급되는 등 윗선으로 가는 바로 핵심 역할을 연결고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파다한 가운데, 검찰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구성된 지 50여일이 지나도록 이 정 부실장에 대한 신병 확보는 물론이지만 소환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려면 검찰이 이 정진상 부실장을 불러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신문 그 데일리안이 취재를 종합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그 결재문서 목록에 보면은 정 부실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2014하고 16년도 2년 동안 세부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 10건 가운데 최소 8건에 직접 서명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조사가 안 될까요? 성남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9일 대장동 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 지정 추진 계획보고 문서에 정 부실장의 서명이 협조자라는 별도의 결재 라인으로 딱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때 결재 라인은 담당 주무관, 팀장, 과장, 단장, 부시장, 시장 순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협조자라는 이름으로 서명이 된다는,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결재 라인에 등장했다는 거죠. 아울러 정 부실장 서명은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 입안 보고, 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 보고 등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핵심 공문에 모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 6급인 정 부실장이 해당 공문을 검토해서 정책실장 자격으로 서명했다는 겁니다. 이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사장 사퇴도 종용한 그런 과정에 연루됐다는 그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데요. 2015년 2월 6일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 황 사장의 집무실로 찾아가서 사직서 요구하고, 그 배후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정 부실장이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직 수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40분 분량 녹취록에 따르면 사직서 독촉은 14차례, 정부 실장은 8번 언급됐다는 겁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사퇴 종용하고 이미 사장님 결재 나서 정진상 실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정 부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희룡 후보가 경선 후보가 주장했던 마지막에 통화를 했다 하는 걸 밝히면서 폭로하면서 그 마지막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정진상입니다. 이 유동규하고 그렇게 압수수색 받기 바로 직전에 전화를 통화했다는 건 뭔가 그것도 뭐 조금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했다. 그런데 정부 실장이 먼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압수수색 바로 직전에 전화 걸었고 통화 시간은 5분 정도였던 것. 5분 통화라면 엄청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실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과 사퇴 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연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누가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을까요? 말이 맞는지 그러면 그게 맞는지 어쩐지 논란이 지금 많이 있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 이 부분에도 한번 알아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조가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정진상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거나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인멸하려고 그런 정황을 보였는데 대장동 사건 각종 의혹의 길목마다 정부 실장이 이름이 등장한 만큼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니냐라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별정직 6급에 불과한 정부 실장이 정책실장 직책으로 비서실장처럼 결재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과 마지막 통화에서도 증거인멸을 교사했을 가능성도 있고 검찰이 1순위로 정 부실장을 소환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부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 공문서 결제 라인에 계속 정진상 이름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수사 대상 아니냐. 정식 보직도 아닌데 비선 실세처럼 결제 라인에 들어가서 있는 것은 도대체가 드문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이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피하려고 대장동 윗선 규명을 향한 징검다리로 지목되는 이 정진상 부실장을 수사하는데 아주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현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 부실장을 소환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지금 이 후보 수사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초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 기소하여 배임 혐의를 쑥 뺀 그런 논란이 일자 뒤늦게 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했듯이 정부실장도 소환도 정부실장 소환도 그냥 임박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압박해야 움직일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도 정부실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는 내년 2월에 끝나는 만큼 그 전에 관련 의혹 수사를 모두 마쳐야 한다면서 정부실장은 1순위로 조사해야 할 검찰이 개점 휴업에 들어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정욱 변호사는 구속된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를 하는 등 수많은 의혹에 연루된 사람이 어떻게 수사기관을 향해서 경고한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자 수사기관이 멈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검찰이 누굴 더 소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요. 결국 지금 대장동이 내관인데 이 내관을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단일화해야 됩니다. 단일화, 정권 교체와 단일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강한 신념으로 우리의 후보를 지켜내는 그러한 미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